컴프레션 스터디를 할 때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논문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 논문에서 이제 논문에서는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뒤져봤을 때 다른 로스를 쓴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터디를 하는 팀원들이랑 같이 토론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결론을 지었었고,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보고 그게 생각이 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IJCAI라는 AI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Comparing KD Divergence and Mean Square Error Loss in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어제 태구 선배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Knowledge Distillation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신경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연구되었고, 이는 큰 티처 모델에서 얻은 논리지가 작은 스튜던트 모델로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모델 압축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의 논리지를 스튜던트 모델로 전달하기 위해서 KD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오브젝트 펑션을 사용합니다. KD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정량화하는 통계적 거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로짓 벡터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확률 분포로 바뀔 때 분포가 템퍼처 스케일링 하이퍼 파라미터 타우를 통해 더 소프트하게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오브젝트 펑션은 티처 모델로부터 전달받은 논리지랑 그라운드 트루스로부터 얻은 논리지의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원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논문에서는 티처와 스튜던트에서 나온 로짓의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하고 소프트된 확률 분포 간의 KD 다이버전스가 결국 로직 벡터 간의 민 스퀘어 에러랑 같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는 결국 타우를 무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왼쪽 그림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훈련된 티처 모델의 히스토그램으로 로짓 합계가 거의 0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의 경우 티처의 논리지를 사용해서 KD 다이버전스 로스로 훈련된 스튜던트 모델 히스토그램으로서 로짓 합계는 타우가 증가함에 따라 0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관찰을 통해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KD 다이버전스 로스랑 MSE 로스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KD 다이버전스 로스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저자들은 K의 다이버전스 로스에서 타우의 역할을 재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스튜던트의 로짓 벡터는 티처의 로짓 벡터랑 비슷해집니다. 이것을 로짓 매칭이라고 합니다. 만약 타우가 0에 가까이 가면 기울기는 로짓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스튜던트와 티처가 동일한 출력을 공유하는지 여부만 식별합니다. 이것을 라벨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제 알파와 타우의 변화에 따른 어큐러시를 시각화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튜던트 모델의 일반화 오류가 감소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학습된 티처 모델에서 추출된 소프트 타겟들이 스튜던트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 하드 타겟들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튜던트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잘 학습된 소프트 타겟이 사용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로 타우가 증가함에 따라 스튜던트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증가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용될 때 로짓 매칭이 라벨 매칭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타우가 충분히 큰 KL 다이버전스 로스는 MSE 로스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충분히 큰 타우일 때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MSE 로스 플러스 델타 인피니트와 같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 델타가 스튜던트의 로짓에 있는 요소의 평균을 이동시킴으로써
완전한 로짓 일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충분히 큰 타우로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델타를 포함하여 MSE 로스를 최적화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오히려 로짓 일치를 방해합니다. 논문에서는 델타의 값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면서 대신 델타의 하한값을 얻어내었습니다. 티처 모델의 로짓 벡터의 요소의 합계가 0에 가깝다는 점을 이용하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스튜던트 프리로짓 벡터 사이의 행렬 곱셈으로 델타 무한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면 제곱항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행렬의 각 행 벡터의 합과 스튜던트의 프리로짓 벡터의 크기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 하한값은 스튜던트 프리로짓 벡터의 크기를 네거티블리 레귤러라이즈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로짓 벡터는 델타로 인해서 확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이즈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주입되므로 결국 델타가 전체 로짓 일치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전 슬라이드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림은 무한 타워가 있는 KL 다이버전스 로스는 사전 로직 벡터 클러스터를 확산시키는 반면 MSE 로스는 축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충분히 큰 타우일 때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통한 불완전한 로짓 일치 대신 로짓 벡터 사이의 MSE 로스를 통한 직접 로짓 학습을 제안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KL 다이버전스 로스에 비해 MSE 로스를 통한 직접 로짓 일치가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MSE 로스는 디스트리뷰션 디스틸레이션 뿐만 아니라 피처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는 기존 KD 알고리즘보다도 성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작은 타우를 이용한 라벨 매칭이 성능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티처 모델이 잘 학습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MSE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표는 사이파 100을 활용하여 53.77%의 어큐러시의 티처 모델로 디스틸한 결과이고, 아래표는 이미지넷을 활용하여 82.16 어큐러시의 티처 모델로 디스틸한 결과입니다. 추가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라벨에 시메트릭 노이즈를 주입해본 결과 티처 모델의 제너럴리제이션으로 인해서 작은 타우 값을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황별로 적절한 타우 값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지막 실험은 시퀀셜 디스틸레이션에 관한 실험인데, 이것은 적절한 KL 다이버전스 로스와 MSE 로스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저자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소프트닝 시키는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큰 타우는 로짓 매칭을 유도하는 반면 작은 타우는 훈련 라벨 매칭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로짓 매칭이 레이블 매칭보다 더 일반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들은 MSE 로스를 이용한 직접 로직 매칭 체계를 제안했고, 어떠한 타워 값을 갖는 KL 다이버전스 로스도 MSE 로스만큼 완전한 로짓 일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직접 로직 매칭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 저자들은 티처 모델이 잘 학습되지 못했을 경우 또는 라벨 데이터 세트에 노이즈가 많을 경우와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MSE 로스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관찰했습니다. 네 번째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사이의 용량 차이가 클 때 KL 다이버전스 로스 후 MSE 로스를 이용하는 시퀀셜 디스틸레이션이 다이렉트 디스틸레이션보다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로짓 매칭의 경우는 이제 타우가 무한대로 갔을 때의 경우고, 라벨 매칭의 경우는 타우가 0으로 갔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우가 만약에 큰 타우를 이용할 때는
티처 모델이 완전하게 학습이 되었다라고 판단될 경우 로짓 매칭을 사용해서 큰 타우를 이용하는 것이 맞고, 라벨 매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티처 모델이 완전하게 학습되지 않았거나 혹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라벨에 노이즈가 많을 경우에는 낮은 타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우선 보통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로스 펑션을 구성할 때 KD 다이버전스 로스가 MSE 로스와 같다. 그러니까 스튜던트와 티처에서 나온 로짓의 평균 0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KD 다이버전스 로스가 MSE 로스랑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것을 반박하였습니다. 왜냐면은 티처 모델의 로짓 평균이랑 타우가 클 때의 스튜던트의 로짓 평균이 0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MSE 로스랑 KD 다이버전스 로스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KL 다이버전스 로스 대신에 MSE 로스를 사용하는 것을 결론으로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은 성능을 MSE 로스로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래 KD 다이버전스를 쓸 수 있었던 게 이제 두 로짓 벡터의 합이 0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가정을 해서 MSE 로스가 된다 이렇게 해서 썼던 건데, 보시면은 이거를 직접 유도를 해보면은 MSE 로스에다가 델타 무한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평균을 0에서 좀 오른쪽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델타 무한대를 계산을 합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이 델타 무한대가 의미하는 게 첫 번째로 스튜던트 프리로짓 벡터의 크기를 이제 네거티블리 정교화를 해서 델타로 인해서 사전 로짓 벡터가 확산된다는 점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식을 보면은 이제 노이즈가 결국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주입되는 거로 똑같으므로 결국 델타가 전체 로짓 일치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타우가 무한대로 갔을 때 MSE 로스가 좀 더 이렇게 트레인 피처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타우가 0으로 갈 때는 스튜던트랑 티처가 동일한 출력인지 아닌지 정도 여부만 식별하는 정도가 되고요. 타우가 무한대로 갈수록 이제 로짓 벡터끼리 비교가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넘어가는 걸 보시면 우선 결국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MSE 로스랑 델타 인피니트로 분리를 시켰어요, 저자들이. 그래서 델타 인피니트를 저렇게 아래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더하면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인피니트에서 보면은 이게 스튜던트 벡터랑 티처 벡터인데, 티처 벡터의 로짓 벡터의 합은 결국 0인 거는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그거를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스튜던트 벡터만 남은 거예요. 델타 무한대가. 그래서 얘를 이제 프리로짓 벡터로 바꿔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부등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용한 거고요. 델타요? 델타가 뭐냐면
그 KL 다이버전스 로스랑 MSE 로스랑 차이가 나는 그거를 델타라고 저자들이 명명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평균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